아이돌 좋아하세요? 관심 없어요? 그래도 이거 꼭 까세요. 안녕하세요, 미키버거입니다. 여러분은 VR 즐길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해상도, 컨텐츠, 착용감, 물론 모두 문제인데요. 그래서 시기상조라고들 많이 하시죠. 하드웨어가 먼저 나와야 컨텐츠가 채워진다 vs 컨텐츠가 많으면 하드웨어도 따라간다. 당연히 둘 다 중요하고 누가 앞서든 한쪽이 캐리하는 방향으로 기술은 발전해 왔는데요. TV와 모니터 시장을 보면 아직도 4K가 제대로 장착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4K UHD는 시장에 2013년에 국내 첫 시범 방송을 했었고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모니터 점유율 50%를 넘지 못했죠. 요즘은 그나마 게임이나 유튜브 4K 소스가 좀 흔하게 접할 수 있음에도 아직은 쉽지 않아요. 그럼 VR 생태계는 어떨까요? 제가 먼저 예전에 VR 4K 패널은 체감상 QHD 정도의 성능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PC 연결 VR 게임 할 때의 이야기고, 그것도 그래픽카드가 받쳐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컨텐츠의 소스가 제일 중요해요. 밥그릇만 예쁘면 뭐합니까? 밥이 맛있어야죠. 소스, 컨텐츠, 영상, 파일, 크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VR은 HMD의 뚝배기,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렌즈도 중요하지만 그걸 재생할 컨텐츠의 소스도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소비자 제품은 퀘스트2, 피코4, 퀘스트 프로 패널조차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컨텐츠 소스를 8K 정도는 돼야지 지금 VR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입문자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영상 컨텐츠, 그 중에서도 유튜브 VR 영상을 볼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케이스를 처음 켜시고 제일 먼저 유튜브를 켜신다면요, VR을 검색해보면은 VR 360도 4K 영상 이런 게 좀 보일 텐데, 그런 그 열악한 화질에 정말 눈이 썩을 거고 깜짝 놀라시고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이 유튜브 360도 4K 영상과 다이소 싸구려 카드보드 VR이 VR 시장을 망친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 아니, 4K 영상은 다 고화질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건 픽셀의 집적도, 밀도와 시청 거리, 그리고 시야각 이런 것들이 VR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용어 몇 개를 설명드릴게요. 다들 모니터의 해상도 이런 건 들어보셨죠? 제일 많이 쓰는 FHD, QHD, 울트라 HD 뭐 이런 거요. 먼저 우리가 보는 모니터의 핸드폰은 하나의 픽셀, 화소가 모여서 화면이 이뤄지는데요. FHD 해상도는 1920 곱하기 1080, 그러니까 약 200만 개의 화소, 200만 개의 픽셀, 200만 개의 점인 거예요. 이걸 모니터에서는 세로 길이인 뒷자리만 따서 1080p라고 부르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QHD 해상도는 2560 곱하기 1440이고요. 이거를 이제 2K라고 부르는데 몇 K 부를 때는 아까처럼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를 말하는데요. 앞자리의 가로 길이가 약 2000대 픽셀이란 뜻입니다. 2K를 배웠으니 4K도 알아야겠죠. 4K 해상도는 3840 곱하기 2160, 이거는 이제 UHD라고 부르는데요. 아니, 이번 앞자리가 4000대가 아니라 3800인데 왜 4K라고 부르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마케팅 용어들의 폐해죠. 그러려니 넘어갑시다. 요즘 이게 표준 인식이 되었거든요, 어차피. 아무튼 유튜브의 4K 영상을 4K 울트라 HD 모니터로 보면 정말 뛰어난 화질을 볼 수 있죠. 이 작은 모니터 안에 800만 개의 픽셀이 모여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지식이었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같은 4K여도 말이죠, 32인치 모니터로 볼 때랑 75인치 4K TV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1m 정도 거리에서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림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32인치는 이만한 액자에 오밀조밀하게 800만 개의 점이 찍히는 거니까 그래픽 밀도가 높겠죠? 근데 75인치는 이만한 액자에 똑같이 800만 개의 점이 찍혔으니까 좀 더 듬성 여겨질 거고요. TV에서는 이걸 못 느끼신 이유가 컴퓨터보다는 시청 거리가 더 소파로 멀리 떨어져서 보시니까 못 느끼신 거예요. 그런 360도 VR 영상은 75인치를 넘어서서 360도만큼 둥글게 표현된 거니까 따져보면 한 800인치 20m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셨죠? 4K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았는데 도대체 왜 유튜브 4K 360도 VR 영상은 화질이 안 좋았는지 설명 듣기를 바랍니다. 800만 개의 점이 800인치 TV에 나눠서 찍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4K 영상을 모니터로 볼 때는 좋아도 극장 가서 큰 화면에 가까이 가서 쳐다보면 무슨 현미경으로 본 거 마냥 화질이 안 좋게 느껴지겠죠. 모니터로 대입해보면 한 SD 480p 정도로 저화질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아, VR은 절대 극장처럼 큰 화면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설명할게요. 이런 화장품질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가 필요한데요. 가로 세로 1인치 2.54cm인데 이 안에 픽셀 밀도를 PPI라고 부르기로 합의를 봤어요. 대중들은 이런 단순 숫자를 잘 와닿지 않고 이해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애플은 2010년도에 300ppi 정도를 현실 같은 화질,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마케팅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PPI는 디스플레이 픽셀 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은 흘려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5년 전에 VR 기기는 확실히 하드웨어 퀄리티가 문제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퀘스트 프로, 퀘스트 3부터는 하드웨어는 충분히 올라왔고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 그 차례예요. 거기다 VR 3명이수도 영상은 이제 그냥 파노라마 2D 영상을 늘려놓은 거라서 입체감이 없어요. 많은 입문자분들이 VR은 큰 화면인 건가 오해하시는데 이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죠. 큰 화면 아니에요. VR은 그냥 모르면 모르자고 해 씨발. 입체감에 관한 건 좀만 더 추가 설명을 뒤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일단 다른 거부터 설명할게요. 저는 이 유튜브 3명이수도 VR 4K 영상들이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오케이, 거기까지. 아직은 인터넷 속도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적정 기준치로 올라오지 못했고 오히려 VR 입문 경험을 망치고 실망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3명이수도 영상을 모니터 4K 영상만큼 그런 PPI 화질 밀도로 보려면은 대략 컨텐츠 서스가 한 16K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럼 답은 없을까요? 입문자는 무엇으로 입문해야 VR 매력에 빠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180도 VR 영상 8K입니다. 먼저 아까 3명이수도 영상과 180도 영상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3명이수도는 단순히 투자미를 열린 파노라마 화면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180도 영상은 이 신세계의 매력을 한 발짝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 거리감, 3D 입체감, 공간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한쪽 눈을 지금 먼저 감아보세요. 저처럼. 그리고 양팔을 몸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널리 펼쳐보시고 검지손가락을 맞대보세요. 잘 안 맞을 거예요. 한 10번 해보면은 몇 번 실패하고 한두 번은 맞겠죠. 그냥 감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초딩 때 많이 하던 건데 두 눈을 뜨고 해보시면은 10번 중 10번 100%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름이냐면은 이거는 사람이 물체를 볼 때 느끼는 심도, 깊이에 관한 테스트입니다. 인간은 이 사진처럼 양쪽 눈으로 다른 이미지를 바라보는데요. 자, 지금 자기 손가락 봐보세요. 그리고 왼쪽 눈, 오른쪽 눈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손가락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되시죠. 이 눈의 각도가, 눈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 미간의 각도, 이것 때문에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게 보이게 되는데 인간의 뇌는 이 다른 이미지를 뇌에서 조합해가지고 거리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요차를 이제 뇌에서 알아서 해석해서 거리감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입체감, 공간감이라고 부르는데요. VR은 이 공간감을 표현했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가상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양한 단차를 이용한 입체감은 사실 1800년도 유럽에도 있던 기술인데요. 신기하죠? 아무튼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처럼 거리 단차를 이용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180도 VR 영상은 이렇게 촬영부터 카메라 2개로 눈의 각도 차이만큼 벌려가지고 2개를 각각 촬영한 겁니다. 이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카메라 1개로 촬영해서는 VR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양한 렌더링을 해야만 VR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VR 현장감은 진짜 써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건 전 세계 인구가 다 써보기 전까지는 계속 나타날 오해인데요. 아무튼 다시 이제 화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3명 20도 영상은 이제 쫙 늘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질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전면 이 정도 180도까지만 보여주면 그만큼 압축된 화질이겠죠. 그래서 대략 180도 8K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모니터 2K, 4K 정도 화질로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나다고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빌드업 쌓아오느라 진짜 힘들었네요. 오늘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였어요. 물론 해상도뿐만 아니라 뭐 비트레이트 개념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분량 관계상 다음 영상으로 넘길게요. 그럼 도대체 180도 8K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유튜브도 인터넷 속도 등의 문제로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180도 4K도 묘하게 가짜처럼 보이는데 다 이유가 있는데 또 10분 이상 걸리니까 넘어갈게요. 자, 소개합니다. 바로 초고화질 180도 8K 영상으로 아이돌들의 생생한 무대를 볼 수 있는 벤타 X! 퀘스트 사용자라면 필수로 꼭 설치해야 되는 앱인데요. 현재 SBS와 협업해가지고 매주 더 쇼에 출연하는 아이돌들을 무료로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앨리스 아이칠린 같은 매력적인 아이돌들을 새로 알게 되었는데요. 저도 사실 아재라서 트와이스 말고는 잘 몰라요. 뭐 요즘 해봐야 뭐 아이브, 뭐 뉴진스 이런 거 잘 모르는데 180도 VR 영상으로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재밌고 매력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돌들도. 펜타엑스는 그리고 드림캐쳐와 전용 VR 콘서트까지 열었는데요. 이거는 심지어 다운받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비트레이트 말했죠. 이거 스트리밍으로는 화질에 한계가 있다는 건 대충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다운받아서 보면 비트레이트까지 더 생생한 거죠. 그나마 접근성 때문에 스트리밍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꼭 드림캐쳐도 한번 구입해 보시길 권장하고요. 자, 이 앱이 왜 필수냐?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객석이 아니라 카메라 감독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콘서트 무대 상상해 보셨어요? 그것도 초고화질로. 객석에 앉아서 멀리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진짜 카메라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입체감까지. 둘째, 매주 8K 영상을 공개해주는 플랫폼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몇 년간 VR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나 유튜버를 많이 지켜봤는데요. 저도 뭐 나름 VR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니까 지금은 대부분 망했거나 운영하지 않아요. 뭐 유풀 다이브라든지 아니면 핑크포레스트라든지. 그래서 순수하게 벤타 X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광고 아니고요, 숙제 아니고요. 나중에는 광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호기심을 못 참는 사람이라서 벤타엑스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도 했는데요. 업계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자세한 썰은 다음 영상에 풀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어플 설치법도 또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퀘스트 플랫폼만 가능하고요. 어플 세비알2나 스팀, 애플비전 스토어 모든 스토어에 출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눈여겨볼 회사입니다. 당장 어플 들어가면 살짝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이런 UI도 다 고칠 예정이라고 하세요. 자, 현존하는 플랫폼으로 스트리밍으로 이 정도 고화질을 볼 수 있는 건 진짜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이 이상의 화질은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 전반적인 생태계의 문제라서 여러분, 저도 일개 소비자에 불구하고 여러분 편인 거 다들 아시죠? 진짜 제가 감동한 거 아니면 이렇게까지 시간 쏟아가며 영상 안 만들어요. 심지어 무료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치법 알려드릴게요. 안타깝게도 벤타엑스는 아직 메타 정식 스토어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메타가 운영하긴 하지만 베타 버전 스토어인 엠랩이라는 곳이 있어요. 엠랩이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은 링크 누르시면 연동이 될 거예요. 핸드폰에 모바일 메타 앱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퀘스트랑 핸드폰의 연동은 당연히 이미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벤타엑스를 검색해보시면 엠랩이 보일 텐데 거기서 설치 완료하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링크 남겨드릴게요. 모바일로 클릭해보시면 이메일과 사소한 정보를 넣고 이메일 인증하면 끝! 로그인. 추천 여덟 영상은 뭐 요렇게 있고요. 남자아이돌은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유익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은 벤타 회사를 방문할 이사님과 인터뷰했던 영상 준비 중입니다. 궁금하시면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또 봐요. 미바.